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시대와 역사의 맥이 짚힌다. 조상훈의 뉴스바.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실시간 정치권 뉴스. 네, 정치권 소식 국회 출입하는 김효진 PD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효진 PD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국회 의사 일정 정상화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네. 특별히 새정치민주연합 태도 좀 유연해진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관건은 역시 세월호 특별법 문제인데 이 새정치연합이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적극 설득하면서 젠걸음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이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면담에서 국회의원이 의회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예. 문희상 위원장은 나아가서 여러분의 뜻을 100% 보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모자라더라도 이해해달라 이렇게 호소했는데 이런 발언은 이 유가족들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더라도 여당과 세월호법 절충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뒤따릅니다. 예. 야당 내부에서 비교적 강경한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의 입장에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문재인 비대위원, 문재인 의원은 어제 나뿐만 아니라 강경파 소리를 들으며 유족과 함께 해온 많은 의원들도 함께 나서서 유족을 설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역시 비대위원인 이 정세균 의원도 유가족 동의라는 표현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진상규명이 되는 것만 확인되면 그 길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이 세월호법은 이 협상을 계속하되 국회의사 일정에는 참여하는 방향으로 이 당초의 방향을 바꿔 잡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예. 유가족들도 새정치연합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거부감을 크게 나타내진 않았다는 그런 분석과 평가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애시당초도 가족대책위는 세월호 특별법하고 국회 의사일정 연기하지 말라 이런 입장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이 고세운 입장이었던 거긴 하죠. 예. 예. 뭐 국회는 할 일을 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나오겠다고 얘기해서 해놓고 이제 마치 그게 들어가는 게 유가족 뜻에 반하는 것처럼 하는 건 좀 모양새가 그래 보입니다. 네. 예, 새누리당이 단독으로라도 국회 열겠다고 한 시점,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네. 과연 그렇게 할지 좀 주목이 되고요. 하지만 꼭 내일이 아니더라도 다음 초쯤에는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본회의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오는 29일, 다음 주 월요일을 등원 날짜로 잠정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우 이완구 원내대표가 어제 새정치연합으로부터 의총도 열고 해야 되니까 본회의를 며칠만 좀 미루자 이런 제안을 받고요. 원내대표 차원에서 그 정도도 결정 못하느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예. 이완구 원내대표의 이런 일성과 달리 이 새누리당 지도부 내에서는 이 야당이 새정치연합이 29일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만 하면 이 첫 본회의 날짜를 사나흘 정도 미룰 수도 있다는 입장 표명이 내부적으로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예. 어떤 방향으로 여야 간 국회 정상화 협상이 결론 나더라도 일단 지난 5월 2일부터죠. 이후 5달 가까이 이어져 온 국회 입법 제로 상태는 일단 해소가 될 전망입니다. 만약 새정치연합이 계속 국회 등원을 거부하면 새누리당은 26일 내일 본회의에서 계류 법안을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여야가 29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면 새누리당도 자연스럽게 협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내일하고 이번 주 주말이 어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여부 등과도 관련해서 좀 협상에 좀 고비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새누리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지도부 또 중진들 사이에서 박근혜 대통령 정면으로 좀 반박하는 그런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레임덕이라고 보기까지는 좀 이른 시점이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느낌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자, 해경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겠는가? 증세를 하면서 증세가 아니라고 하면
누가 믿겠나? 시대의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필요한 시기다. 예, 언뜻 들으면 이 새정치연합에서 나온 얘기를 같습니다만 사실은 어제 이 새누리당 최고위원 중진 이 연석회의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예. 이 발언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성토 일색입니다. 이재호 의원 등 비박, 비주류 인사들이 이 중진 연석회의체에 다수 포함돼 있어서 뭐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박 대통령 집권 초기와 비교하면 사뭇 달라진 모습이라는데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담배세 인상 등 서민 증세를 콕 집어서 비난하거나 이 박 대통령이 무척 조심스러워하는 개헌 문제를 정면으로 언급하면서 여론몰이를 하는 모습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 원로그룹에 속하는 친박 복심 서청원 의원 요즘 들어서 모습을 잘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예. 이런 사실도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케 하는 대목입니다. 친박 핵심부의 응집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예. 김무성 대표가 지금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보수 혁신이 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이끌고 있고요. 네. 여기에 홍준표 경남지사 또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까지 이제 합류했습니다. 네. 이 상황도 앞서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와 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친이명밖에 출신이거나 적어도 비친박은 아닌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대거 김문수 혁신위에 가담한 것을 두고서는 해석이 두 갈래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차기 대권의 인력에 따라서 잠룡들이 자연스럽게 모인 것이다라는 해석하고요. 비박 비주류 인사들의 자연스러운 결집이다라는 해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후자의 무게를 더 많이 두고 싶습니다. 이 새누리당의 일사불란한 속성, 또 대선이 가까워 올수록 무게중심이 어느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려버리는 특성 등을 감안하면 이 앞서 거론한 사람들이 정말로 차기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모였다고 보기보다는 현재 집권 권력, 즉 청와대에 대한 반작용의 일환으로 비박 비주류 인사들이 집결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해석은 보는 이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때 어느 정권 때마다 좀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만은 개헌 네. 얘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일단 개헌 논의는 조금씩 좀 속도가 붙는 그런 분위기고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도 뭐 개헌 얘기 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것 같은데 네. 국회 정상화되고 뭐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이 문제가 좀 풀리게 되면 이 개헌 얘기가 본격적인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무척 본격적으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개헌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 정부 형태, 즉 5년 단임 대통령제라는 권력 구조를 바꾸자는 굉장히 획기적인 논의입니다. 그 새누리당에서는 개헌론자로 잘 알려진 이재호 의원이 꾸준히 그래왔던 것처럼 어제도 개헌 얘기를 꺼냈고요. 예. 다수의 중진 또 원로그룹에서 이런 주장에 동조하며 논의를 키우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의 경우 이 우윤근 정책위 의장이 아예 이에 관한 세미나도 내달 초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파에 따라서 어떻게라는 대목에서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개헌론에 불이 붙고 있다는 점만은 사실로 봐야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우윤근 정책위 의장이 새누리당 쪽에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개헌 논의에서 핵심이 권력구조 개편 얘기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네. 현재 좀 논의가 되고 있는 방향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이 비교적 가능성이 높은 구조로는 기본적으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을 이 4년 중임으로 바꿔서 정치의 책임성 그리고 안정성을 높이자는 것, 그리고 이 프랑스식 분권형 대통령제. 정치권은 이 분권형이라는 말이 굉장히 보기에 좋으니까 자꾸 이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학술적으로는 이원 집정부제 내지는 이원 정부제가 적확합니다. 예. 이원 정부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주도적인 것 같습니다. 독일이나 영국식 의원 내각제 논의는 좀 후순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 정통 의원 내각제는 현재의 정치인들이 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 논의는 좀 뒤로 밀리는 경향이 예전부터 컸고요. 짙었고요. 지금 우리의 5년 단임 대통령제, 이른바 1987년 체제로 불리죠. 한 사람이 오래 권력을 잡는 데 대한 거의 무조건적인 경계심에서 비롯된 것인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차피 5년 하면 끝이라서 정책이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요. 따라서 책임 정치가 실종되는 경향이 짙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제 전형과도 거리가 멀고요. 그리고 어설프게 또 내각제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년 중임 대통령제는 대통령제 발명국인 미국이 채택한 제도이기도 하죠. 앞서서 말씀드린 이원정부제의 경우에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하고 의회가 제각각 정통성을 갖고 실권 총리가 존재함으로써 정치 조건에 따라서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특성이 때때로 발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데, 그래서 전국이 지금처럼 아예 교착에 빠져버리는 일은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이론적 장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조만간 하루 날을 잡고요. 기획을 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볼 기회를 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여야에서는 만약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고 협의가 되면 다가오는 총선에 맞춰서 국민투표 등의 방식을 통해 다음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개헌 작업을 마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현재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과연 개헌까지 갈 수 있을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효진 PD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